알 권리를 빼앗긴 전 세계 동포들을 위한 공식 지하 뉴스 장애 임시정부 19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만나면 좋은 친구였던 MBC에서 잘린 기자 고발뉴스 이상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오른쪽으로는 언론 와치독 감시견 중에서 얼굴이 제일 큰 미디어오늘 민동기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국장 아닙니다. 국장 아니에요. 그만두셨잖아요. 네? 국장 그만두셨잖아요. 국장을 그만뒀죠. 언제부로요? 아니 이제 1월까지 뉴스 안 나왔던데? 뉴스 이제 조금 있으면 인사가 날 거기 때문에. 네. 아니 이제 국장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국장은 이제 공식 인사가 안 났는데 곧 인사가 납니다. 그래서 자막 국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럼 뭐로 넣어야 됩니까? 개털이죠 뭐. 개털 민동기 씨. 민기자. 아니 기자도 그럼 그 국장을 내려오신 것뿐만 아니라 미디어오늘 그만두신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오! 사표를 제출을 했고요. 네. 일단 공식적으로는 사표가 반려가 되긴 했는데 네. 뭐 그 얘기는 뭐 조금 이따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개털. 그럼 편집국장도 아니시고 기자도 아니시고 개털. 아니 그러니까 민동기 더. 아직은 뭐 저쪽에서 공식적으로 사표 수리를 안 했으니까 미디어오늘 신분이긴 한데 네. 좀 사실상 뭐 개털. 사실상 개털입니다. 네. 참 그렇습니다. 네. 자, 개털 맞은편. 아니 죄송합니다. 제 왼쪽으로 네. 말싸움보다 몸싸움보다 어제 개털 때문에 헷갈려 날려서 몸싸움보다 말싸움에 나가는 빅트렌드 코리아 김남훈 대표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의 애교를 좋아하신다는 분이 많으셔서 의외로 저는 악플들이 많이 달릴 줄 알았는데 뿌잉뿌잉 이거 상당히 그럼요. 관대하시네요. 어디 가서 40대 초반 남자 이런 애교를 보겠어요. 셋이서 하는 거 절대 못 보죠. 하나 둘 셋. 40대 개털까지. 새롭다. 상당히 사실 그런 댓글들 많이 봤어요. 네. 이게 상당히 듣기 어려운 네. 편치 않은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40대 칙칙한 중년들이 이렇게 귀여움을 떠니까 나름대로 뭐 새롭다. 깜짝 놀랐다. 이럴 수도 있구나. 예.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라고 개털이 한마디 했습니다. 자, 일단 뭐 저희가 지금 뭐 상당히 많은 한 근황 토크거리가 지금 있네요. 그렇죠. 네. 오늘 그 근황 토크만 가지고 별도 일부. 정말 궁금해요. 네. 어떻게 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원래는 제가 그 휴가를 갔지 않습니까? 네. 휴가를 가긴 갔는데 사의 표명을 한 네. 상태에서 갔고요. 네. 그리고 언론계에서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상호 선배가 왜 자리를 떴냐면요. 주전자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주전자가 지금 최고의 핵심 아이템이죠. 맞습니다. 근데 겁나 뜨거워가지고요. 뜨거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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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미디어오늘에서 최근에 네. 국민 TV와 관련된 그런 기사가 나갔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네, 김남훈 대표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네네. 네. 김용민 국장이 미디어오늘 미디어대라 저기 국민TV 김용민 국장이 굉장히 흔히 하는 그 시참말로 이야기하면 빡이 제대로 도르셨거든요. 굉장히 저렴한 멘트. 빡이. 야, 내가 잠시 물 가지고 가는 사이에 왜 이렇게 됐어? 왜 네 방송이 저렴해졌어? 시참말로. 야, 잠깐만 정리 좀 할게. 네. 네. 진짜 얘네 가만 니네끼리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사표 제출과 최근에 미디어오늘에서 기자 방담이었어요. 네. 세 분의 현장 기자들이 국민 TV의 이런저런 내부 문제와 관련해서 네. 나눈 기사 네. 때문에 사실 지금 국민 TV가 확 뒤집혀 있는데 네. 네. 그 기사 때문에 사표를 내신 거예요? 그 기사 때문만은 아니고요. 사실 그 전에 휴가를 갔을 때도 여러 내부의 어떤 저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지쳤고 이래서 사의 표명을 한 상태였는데 이 휴가 중에 그런 기사가 나왔네요. 나갔죠. 그러니까 그래서 민개털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기사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제가 휴가 중이긴 했지만 제가 어찌됐든 그 기사가 나갈 때까지만 해도 미디어오늘 공식적으로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든 제 책임이 있는 거고 맞고 도의적으로는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죠. 그래서 뭐 여러 내부 상황과 여러 이유가 있는데 또 이것도 한 원인이 된 거는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나중에 옥성뉴스 그 시간에 네.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찌 됐든 저희 미디어오늘 기사로 인해서 국민TV 내부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아마 좀 많으실 거예요. 김용민 씨가 빡 돌았다고 네. 저렴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분이 페이스북으로 이 기사에 대한 그 감정을 표명을 하셨는데 김영민 국장이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했는데 한마디가 아니고요. 장난 아니에요. 계속 올라왔어요. 나 어디 갔다 왔지? 내가 모르겠어. 네. 한마디로 뭐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화가 난 걸 제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전에도 뭐 조선일보라든가 여러 보수 매체가 공격을 하면은 뭐 어느 정도 댓글로 이제 반응을 보였었는데 이렇게 길게 장문으로 수차례 격앙된 어떤 감정을 표출하신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김용민 국장 입장에서는 저도 그 기사를 읽어봤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른바 크게 보면 진영 또 좁게 보면은 언론 내부에서 이런 지적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더 충격이 클 것 같아요. 네. 여하튼 우리 옥성뉴스에서 좀 자세한 얘기를 청해 듣기로 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그래도 그 기사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네, 여쭤보십시오. 그 문제와 관련 국민TV 관계자들이 일부는 받아들일 만한 또 부분도 있다. 네. 라고 하는 반면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데 네. 미 국장님이 만약에 국장으로 재직하고 계셨다면 네. 휴가 중이 아니었다면 그 기사가 그렇게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TV의 현재 그 노정면 전 국장이 어쨌든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뒤에 국민TV가 어느 정도 상황에 와 있고 내부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아이템은요. 미디어오늘이 당연히 다뤄야 되는 아이템입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국장으로 있었으면은 그 기자들이 방담으로 하는 형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을 거고요. 저는 아마 기획기사로 아마 좀 펼쳐서 정식으로, 그러니까 다각도로 취재를 해가지고, 왜냐? 아시겠지만, 그 노정면 전 국장 사퇴 이후에 국민TV 내부에 있던 그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노정면 전 국장이 왜 사퇴를 했는지 아직 외부에서 알려진 게 없고요. 그러려면 굉장히 다각도로 취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제가 기자들한테 주문을 했을 거예요. 다각도로 취재를 하라. 네. 방담 형식으로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에 근거한 취재 기사 작성을 지시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획 기사를 주문을 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방담을 통해서 일부 부정확한 팩트가 있었다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었다고 해석이 되는데 제가 편집국장으로서 저도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휴가 중에 그 기사를 읽었는데 사실과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옥성뉴스에서 네. 조금 더 정확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옥성뉴스 시청률 상당히 그러니까요. 네. 그런가 하면은 우리 네. 김 대표 네. 최근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역시 거래처에서 예, 그렇습니다. 까이는 일이 있었다고. 예, 제가 월간지에 기고를 한 3년 정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까였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월간지 바뀌는 바람에 월간지 명을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네. 거의 쏠쏠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랬어요. 국내 최대 고려 수준. 해당 40만 원. 오! 말 안 하신다더니 다 하시네. 그러니까 잡지명은 이야기 못 하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기가 막힙니다. 기가 제가 진짜 이 키보드를 한 번 칠 때마다 혼을 담아서 올렸거든요. 아니 이걸로요 회당 40만 원 주는 매체는요 진짜 별로 없습니다. 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옛날에 핫윈드라고 있었어요. 하진도 알죠. 네, 남성 네. 자유주의적 남성 잡지. 저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단했습니다 당시에. 네. 뭘로 대단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플레이보이 비슷한. 내가 왜 그걸 몰랐지? 근데 그 기사들이 격조가 있었어. 아. 그래서 그때 고려가
대단했습니다. 아 그때 글 쓰셨군요. 안 썼습니다. 청탁은 왔군요. 인터뷰했습니다. 아, 인터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네.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네. 저는 이렇게 막 이념에 치우친 시대를 겪었잖아요. 네, 네. 1, 2, 3학년 때. 네. 근데 이제 4학년 때인가 참관이 됐어요. 아. 그래서 전 자유주의 저널리즘이 좀 많이 펼쳐져야 된다. 네. 네. 그래서 뭐 하딘들은 그런 난잡한 잡지를 제가 받겠습니까? 많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네. 아. 언론 자유를 위해서. 네. 네. 이 하딘드 표지로 당시 그 고등학교 정석 수학책 표지 책 껍데기를 만드는 게 유행이었죠. 아, 그럼요. 네. 아. 최고였어요. 근데 서점에서 앞으로 가장 잃어버린 분실 도난을 가장 많이 당한 잡지 바로 하딘드. 아. 나중에 그 비닐로 이렇게 묶여 나오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네. 아니 그나저나 그러면 네. 상당히 그 타격 크죠. 착한 삶에 네. 도움이 됐을 텐데 네. 앞으로 그럼 생계 문제는 어떻게? 생계 문제가 그래서 요즘 아주 긴급합니다. 긴급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굶어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뉴스에서 뉴스 카페를 운영한다는 지금 네. 제보가 있는데 그래서 뉴스 카페를 할 때 제가 거기서 이제 바운서가 뭐죠? 경비요원, 흔히 시쳇말로 기도죠. 네. 기도를 좀 사용해 주시면. 좀 쉽게 저렴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렇습니다. 팍팍 와서 꽂히는데요. 예, 저는 방송계 다이소. 네. 그쪽으로 로비를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저는 지금 다르게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 좀 네. 여하튼 뭐 그렇습니다. 전 그런 것보다도요. 다이빙벨이 IPTV에 업로드되면서 대폭풍 일으키고 있다. 그런 소식 접했거든요. 뉴스 봤어요. 예, 지금 저희가 대박 터졌다.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대박이죠. 아예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2주차 그냥 다운로드 1위 와. 조그맣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불법 다운로드와 관련된 제보가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어요. 뭐 유튜브에도 여러 군데 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사이트 공유 사이트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법 다운로드가 수십만 건 이상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옵니다만은 전 그래도 요 다이빙벨이라는 영화는 굿 다운로딩이 일부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다음이나 네이버 그리고 IPTV에서 굿 다운로딩을 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압도적인 표차로 1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서. 근데요, 제가 집에서 KT 올레 TV거든요. 그래요? KT 올레 TV에서 제가 다이빙벨을 봤지만 또 결제를 해서 보려고 검색을 했는데 검색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 올레 TV 된다면서요? IPTV 된다면서요? 올레만 빼고 다 됩니다. KT 안 되겠네 이 양반들. 아니 KT 관계자는 이거 돈이 되는 거니까 KT 경영실장 그럼요. 하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윗선에서 인주가 없는지 도장을 안 찍어준대요. 이걸 안 해준대요? 윗선에서 도장을 안 찍어준답니다. 그냥 사인해도 되는데. 그래서 시청자분들 올레 쪽에 항의 전화를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절대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근황은 다이빙벨과 관련해서 근황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요? 부산 내려갔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이빙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서울에서 이제 서병수 부산시장이 계속 흔들고 있잖아요. 부산 영화제를. 그러나 이용관 영화제 집행위원장 같은 분은 사실상 그 처음부터 만든 수석 큐레이터로서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죠. 영화제를.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분한테 갑자기 인적 쇄신을 요구하면서 물러나라 라고 직간접적으로 움직임이 있어서 다이빙벨에 제가 또 원주에가 있지 않습니까? 내려가서 서병수 부산시장님을 만나 뵙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렇게 흔들 수가 없어요. 오히려 상을 줘야지. 그렇지. 분명히 서병수 시장 영화 안 봤다. 실제로 모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안 봤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기왕에 다운로딩을 시작했으니까 CD를 가지고 그리고 또 CD 보실 시간도 없을 것 같아서 다운로딩용 3,500원 그 부산 시민의 세비를 쓰면 안 되니까 그렇죠. 3,500원 딱 넣어서 제가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맛배기만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곳 부산시청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 와봤는데요. 사람은 계속 문화 특히 중요합니다.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이런 캐치프레이즈 걸고 있는 시청인데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저 처음 와봤는데 이 다이빙벨 CD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서비스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서병수 시장님이 너무 바쁘셔서 아직까지 이 다이빙벨 영화를 못 보셨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장님이 꼭 계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바쁘셔서 이 다이빙벨 영화도 못 보시고 모두 이제 못 보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보시면 분명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지 않으실까 생각하는데요. 정말 만나 뵙고 선물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잠시 출장 중이시라고 역시 예상대로 굉장히 바쁘신 분이라서 비서실장님이든 이 선물 전달해드리고 안녕하세요. 안 보시고 국립도시 아까 부족자로 다니면서 영화를 찍어보고 시작하신 건 아닙니까? 말을 왜 이랬는지 알고 시장님 보시고 안 보시고는 시장님 자유가 시장님 안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다운로드가 시작이 됐으니까 꺼주십시오. 이거는 다운로드가 시작됐으니까 다운로드를 지금 선물을 해드리려고 온 거예요. 그건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제가 네?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대로 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네, 제대로. 조금만 봐도 재밌습니다. 네. 좋은데. 11일 다음 주에 다이빙벨과 관련된 특집편에서 자세한 내용 저희가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제를 흔드는 손 서병수 부산시장. 영화는 좀 보셨나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상해 임시정부 19회. 오늘 사전 토크가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네. 건강요? 네. 제가 이번 주부터 네.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새벽에? 네. 그거 시작했나요? 시작했습니다. CBS 아침 뉴스 브리핑. 네. 네. 그래서 약간 좀 헉헉거리긴 하는데 네, 괜찮습니다. 뭐. 아침잠이 중요한데. 왜냐? 네. 어차피 지금 개털이라 그거라도 해야 됩니다. 정말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죠. 살아야죠. 네, 건강 어떠십니까? 저는 건강 저도 좋고요. 네. 하지만 더욱 건강을 만들기 위해서 네. 다시 좀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네, 3월 달에 또 시합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몸을 좀 만들려고 해서 네. 만약 또 3월 달 시합하게 되면 뭐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만지는 거 싫어하세요? 예. 남자가 만지는 건 싫죠. 어차피 그걸로 돈을 버는데 서로 만지면서. 맞다. 근데 사실 레슬링 할 때 이렇게 탁 만지고 그러면 네. 땀 막 닿고 그러면 찝찝하지 않나요? 찝찝하죠. 네. 근데 여기서까지 또 만지려고 하니까. 저는 좋아하시는 줄 알고. 실례했습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해 임시정부 19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이빙벨 관련된 감상평. 먼저 민동기 국장, ID SHSFL님. 네. 대한민국은 부정과 부패, 권력 자본에 결탁한 소수의 십상시들이 이끌어가는 나라가 아닌 진실되고 정의감 있는 국민들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가야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 다큐를 위해 노력하신 기자님과 뜻을 같이 하신 분들, 그리고 세월호 가족 여러분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과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지금 다음을 비롯해서 포탈 IPTV에서 참 많은 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다이빙벨 관람 평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벌써 다음만 해도 3,400개 넘는 소감평들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또 이런 글들이 있네요. 갬블러짱님. 보면서 이렇게 많이 분노하고 울어본 영화가 있었던가요? 단순히 영화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라 더 가슴 깊이 와 닿았나 봅니다. 아이가 있는 저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왜 정부가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밝혀지길 바랍니다. 네. 이 영화가 그 도화선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특위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이제 특위가
준비위가 구성이 돼서 시작이 되는데 벌써 2차도 준비 구성이 무산이 됐어요. 네. 전혀 그런 내용이 국민들한테 보도가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00만, 뭐 아직 멀었습니다만 100만, 200만, 300만 더 많은 분들이 다빙벨 영화 보시고 세월호 진실을 위한 대오에 합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네모나님인데요. 나는 중증 환자입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 시인이고요. 시인이시고. 아, 예. 다이빙벨 영화를 아주 힘겹게 상영관 찾아서 비 다 맞고 추워도 봤는데 이제 인터넷과 TV를 통해 볼 수 있다고 하니 다들 봤으면 합니다. 아, 진실을 외면하면 거짓이 춤을 추게 됩니다. 부끄럽고 불편해도 진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네, 예. 이 네모나님이 시인이라는 것을 요 표현 진실을 외면하면 그렇습니다. 거짓이 춤을 추게 된다. 요거 구절에서 알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디 NT 커플링. 다이빙벨 봤습니다.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온 관람객이 많았는데 평소 같았으면 꼬맹이들이 극장에서 조금이라도 소란스러우면 예민해지는데요. 하지만 어린 자녀들에게 숨겨진 진실과 우리의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서 아이들의 소란스러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그리고 목관학기님. 다이빙벨을 지금 보고 댓글을 답니다. 80년대 광주 학살 사진을 대학교 때 보고 느꼈던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사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자꾸 덮고 살고자 하는 제가 기자님과 이종인 대표님께 미안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유족들이 느꼈을 그 답답함이 느껴져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유족분들 오늘로 10하루째 그렇습니다. 벌써 안산에서 팽목까지 걷는 그야말로 피땀 어린 행진을 계속하고 계신데요. 이 역시 저희가 보도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잠시 우리 유족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맛배기로 저희가 정식으로 14일 날 팽목항에 우리 유가족들이 당도하실 텐데요. 네. 전 과정을 저희가 동행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감동 그리고 진실 인양을 위한 유족들의 절절한 마음을 전하는 다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아마 추석 연휴 직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설날. 설날이죠. 죄송합니다. 설날입니다. 예, 여튼 준비되는 대로 빨리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텐데 맛배기만 또 다시 한번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 익산 시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그 실종자 분들과 가족들을 생각을 하면 그냥 절로 걸음이 걸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는데 왜 내가 우리 아이의 손을 잡고 보이지 않는 아이의 손을 잡고 친구들을 데리러 팽목항으로 가는지 저도 아직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야 하는 길이 이 길인 것 같고 제가 있어야 하는 곳이 이곳인 것 같기에 그냥 도보술래의 아이의 손을 잡고 나섰습니다. 왜 그 아이들이 그렇게만 죽어했는지 이 진실은 꼭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 앞으로 제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자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너무너무 이거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내가 야당도 저것들은 야당이 아니고 허수아비 야당이니까 허당이다. 저기 허당이 지금 무슨 야당이냐. 야당 없습니다. 그 야당이 제 역할만 해도 나라가 이 꼴은 아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나 우리가 3당 합당했다고 비판하는 김영삼 대통령도
야당 시절에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광주항쟁을 표면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23일 단식을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그랬습니다. 지금 야당 의원들 쳐놓고 자기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모든 걸 걸고 국민의 안위와 생명과 나라의 그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당하고 싸워본 국회의원이 있으면 누구 나와보라고 그러십시오. 사고가 났잖아요. 형법의 기본에 증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증거를 안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증거인멸 혹은 은폐, 죄를 짓는 거죠. 현 정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들의 죽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럼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보자. 근데 저 증거를 인멸하려고 그래요. 범죄자들이에요. 다이빙벨 이런 자료 기록을 일체 못 봅니다. 저는 볼 자신이 없어요. 책 금요일엔 돌아오렴도 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동영상이나 이런 내용들도 나오잖아요. 다이빙벨에. 그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아마 평생 못 볼 것 같고 이 죄를 지은 놈들을 정말 처단할 수 있는 그 순간 그리고 제대로 진실을 밝혀내고 다 처단하고 난 다음에는 볼 것 같아요. 영원히 못 볼 것 같습니다. 정말 볼 자신이 없어요. 네. 힘들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어제 이제 전주의 모습인데요. 네. 영진 스님, 네. 네,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님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을 해주고 계십니다. 영진 스님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수아비 야당, 네, 허당이죠 줄여서. 허당이네. 그렇습니다. 야당의 부재. 참 너무 아쉽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네. 사실 뭐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그 지금 토론회, 네. JTBC 토론회 혹시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살짝 보다 말았습니다. 자멸이란 단어가 생각나요. 그렇습니다. 야당의 현 주소입니다. 네. 적전 분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사자 때, 이리 때가 몰려오고 있는데 정말 양들이 서로 물고 끄는 거예요. 얼마나 사자를 좋아할까. 답이 없습니다. 이제 답이. 네, 노답입니다. 전반적으로. 아이디 나부터님. 오랜만에 친구놈들 둘이랑 집에서 술 한잔 하고 있습니다. 유료 결제로 다운받은 다이빙벨 같이 봤는데 어느새 내일 모레 마흔인 아저씨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네요. 슬퍼서가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요. 이 나라가 그날 이후 계속 가라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어쩌면 이런 식의 다이빙벨 같은 존재 아닐까요? 상해 임시정부에 대해서 아주 정말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민동기 개털님께서 당분간 이제 좀 여행이라든가 네. 뭐 침잠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분간 또는 이제 상해 임시 정부라는 이름으로 다시 찾아뵙지 못할 수도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이 상해 임시정부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절대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거고 다시 돌아올 겁니다. 상해 임시정부든 또는 뉴스카페든 그런 의미에서 상해 임시정부에 대한 질청평들 저희가 또 무겁게 다시 한번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질악님인데요. 상해 임시정부 순위가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모든 트렌드가 10대에서 20대 중반이 좌지우지하는 현실에서 중년의 세 사람은 10대를 능가하는 위트와 재치로 피곤한 정치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꼭 쪽집게 가회 선생님처럼 핵심 공약이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작가가 쓴 거 아니야 이거? 이 왕지랑님 예.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댓글 부대 운영해. 근데 여기 겉보기에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5분만 들어보면 거의 황제 수준의 정치 트로이카.
그걸 제가 민망해서 뺐는데 또 이상호 기자께서. 아니 겉보기 전혀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을 네. 뽑았는데. 아 그렇죠. 네? 머리가 크죠 일단. 일단, 외모적 동질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누구 때문에 어울려 보이지 않았어요. 진실의 힘님. 화면 끊긴 것 때문에 승질 났다가도 세 남자의 애교에 녹습니다. 뿌잉뿌잉. 항상 재미있고 신선하기까지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힘냅시다. 네, 이 팟빵이 동영상이 조금 서버가 약하죠. 서버가 약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보시는 우회해서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여하튼 뭐 개선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빗소리가 좋다.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전 이상호 기자님 팬인데 자꾸 보다 보니 어느새 민동기 이 개털도 괜찮고 김남은 대표님이 더 멋지고 어떡해요. 그치만 전 아직까진 이상호 기자님께 의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넘어오십시오. 힘들지만 항상 재밌게 힘든 뉴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꾸 보다 보니까 너도 괜찮아져. 그러니까 제대로 보신 겁니다. 자, 아이디 혁이님. 김남은 대표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블로그 남자는 죽을 때까지 싸움이야 알지? 이런 도발적인 홈페이지 운영하실 때부터 팬입니다. 형광등으로 남 뒤통수 까는 모습 보다가 요즘의 모습을 보니 놀랍기도 하고 또 자랑스럽기도 하네요. 앞으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뭐예요? 형광등으로. 제가 프로레슬링 악당이잖아요. 네. 그 사진 있어요? 데스매치라고 해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보면은 제가 형광등으로 이제 다른 선수 이제 뒤통수를 내려치는. 안 다치는. 다치죠. 이제 뭐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저희가 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멘트를 저렇게 깔끔하게 하죠? 다치죠. 본인이 알아서 해야죠. 제정신이 아니구만. 네, 근데 저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얼마 전에 저 대학교 동창 후배 여자분을 만났는데 고발뉴스 잘 보고 있다면서 그분이 또 고발뉴스 작가분이랑 친구예요. 근데 오빠 원래부터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다고 나왔다. 네, 뭐 살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네. 요새 착한 게 이게 더 돼. 안경 잘 안 팔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은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팩트 TV가 저희와 함께 많이 일을 해온 대한 매체인데 팩트 TV 같은 경우에 이제 회원 수가 많이 줄어서 데일리 뉴스였죠. 네. 팩트 9 뉴스. 그렇습니다. 네. 3개월 동안 열심히 현장을 누볐는데 지난주에 종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기자분들도 모두 다 다시 길바닥으로 좀 나앉게 됐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좀 점진적으로 대체로 후원자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난 타겟책으로 조그만 카페를 홍대 앞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젯밤에 홍대인가요? 네, 홍대 앞에 체결을 했습니다. 홍대 센데? 홍대에서 카페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 격전지에 뛰어드는 건데. 네, 레드오션으로 뛰어들어서 저희는 뉴스가 넘쳐나는 거기서 뉴스 기자회견도 하고 그런가 하면 지역 뉴스도 얻을 수 있는 홍대의 뉴스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뉴스와 함께하는 카페, 뉴스 이미 카페를 도장 찍으신 거 사인하신 거죠? 어제 저녁에. 벙커원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김 대표께서 좋은 한마디 해주신다면. 카페, 또 얼마 전까지 카페 운영을 제가 했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안가. 네, 안가도 알고 했는데. 다들 어렵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많은 잘하십시오.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제가 앞치마를 메고 언론의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손님이 많으면 기도가 필요한데 최저임금만 주십시오. 뭐 많은 분들 걱정을 해주시는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사업 아이템 뉴스에서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하나 또 주셨어요. 네. 제가 읽을까요? 네. 결자 해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3명 다 머리가 크지 않습니까? 네. 카페나 주점을 하실 때 머리 큰 사람들은 할인을 해주는 그런 안을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머리 큰 사람들이 쓰는 모자도 함께 판매를 하면 뭔가 좀 잘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약간 우려가 되는 게 머리 큰 사람한테는 좋은데 머리가 좀 미들급이라든가 좀 작은 분들이 반발하죠.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이런 표현 죄송스럽게 합니다만 홍대에서 가장 물이 안 좋은 카페로 찍히지 않을까.
중년 남성인데 머리도 커. 이거 어떻게 해요? 네, 요 우리 4호 아이템님 죄송합니다. 기각하겠습니다. 네, 무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19회 근황 토크 정리하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을 빼앗긴 전세계 동포들을 위한 발뉴스위크, 이 뉴스만은 꼭 좀 알아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고발뉴스 보도 중에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거나 SNS 반응이 좋았던 그런 기사들인데요. 네. 먼저 일베 오뎅 인증샷에 세월호 희생자 오빠 참았던 눈물 펑펑, 이런 화나는 기사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현장의 의사, 정신과 정혜진 박사의 네. 글인데요. 글을 이제 기사화한 건데요. 세월호 참사로 여동생을 잃은 오빠가 일간 베스트 회원이 올린 오뎅 인증샷을 보고 눈물을 쏟은 사연입니다. 현재 세월호 유가족들 트라우마 치료를 담당하고 계신데요. 정신과 전문의 정혜진 박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세월호 어느 희생 학생의 오빠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런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정 박사는 세월호 희생자 학생 오빠에 대해서 죽을 만큼 힘들어하는 엄마를 보호하려면 자기는 집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이면 안 된다고 믿고 굳굳이 버텨온 사망 학생의 오빠다 라고 밝히고, 이 오빠, 이 아이는 상처 입은 감정을 꺼내지 못해서 설사와 복통으로 이미 몸이 반쪽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속으로 쌓아둔 감정을 밖으로 내비쳐야 비로소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 아이, 오빠가 울었답니다. 왜 울었는가를 봤더니 그 아이가 단원고 교복을 입은 일베 사진과 글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선생님 서러워요. 왜 이렇게 조롱을 받아야 하나요? 라면서 펑펑 울었답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울기 시작하니까 대화를 이제 시작하고 치료가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래서 한마디 붙였습니다. 눈물나게 고맙다. 이 일베 악마 자식들아. 네. 이렇게 말입니다. 이제 상처의 치유가 시작되는 계기는 됐습니다만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상처를 또 추가로 준 거죠. 사실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서 책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당일날 가서 이제 서점에서 책을 사서 저는 솔직히 좀 빨리빨리 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진도를 못 나가겠더라고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도쿠 평을 저희가 이 방송 시간을 통해서 해드린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정봉주 전 의원도 보셨습니다만 정봉주 의원도 너무나 힘들어서 못 읽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충분히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하는,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이야기들인 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눈물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새정치연합 기사인데요. 이재명 죽이기, 종북몰이 중단하라, 뭐 이런 기사였습니다. 전화 왔습니까? 네, 아직 안 왔습니다. 바쁘신 것 같아서. 전화 안 왔어요? 예, 바쁘신 거죠. 바쁘신 거죠. 지금 이재명 시장이 어제죠. 검찰 수사를 받았죠. 어제 검찰 출두했는데 네. 거의 뭐 그 지지자들 팬미팅이 됐어요. 팬미팅. 지금 검찰이 이재명 시장, 우리 김 대표가 카밍아웃해서 지지 선언한. 그렇죠. 이재명 시장을 대권 주자로 지금 만들고 유력 있어요. 대권 후보로 만들고 있죠. 네. 고맙습니다. 유일하게 현 시점에 미친 광풍과 대결하는 정치인. 그리고 그거를 네. 보통 이렇게 드라이하게 신문들이, 언론들이 기사를 씁니다. 네. 근데 역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보수 신문들, 수구 언론들 살짝 비틀더군요. 어떻게? 그러니까 지지자들하고 검찰 수사 받기 전에 마치 위력 시위라도 한 것처럼, 그것도 기사도 크게 써주는 것도 아니야. 쫙 구석에다가 짧게 써주면서 살짝 긁어대는 그런 센스를 또 보여주시더만. 그 친구들이 기사를 세게 크게 써주면 사실 위력을 보이는 부분도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크게 써주면 위력적이잖아. 그렇죠. 위력을 인정해 주게 그렇죠. 되니까. 정확하게
밟는 거죠. 자기식대로. 네. 지금 민주당 뭐라 그러죠? 그거를 새정치연합. 야당 부재입니다. 야당 부재예요. 네. 새정치연합에서 한마디 그래도 찍혔어요. 그렇죠. 이게 이재명 시장 너무 세지니까 뭐 프리라이딩? 그런 건가 이거? 이재명 시장 죽이기 종북몰이 중단하라. 저희들 언제부터 이랬다고? 청소 용역업체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종북몰이 씨도 중단하라 이렇게 치고 나왔다 이런 기사인데 원혜영 비상대책위원 성남지청이 내사하고 수원지검이 수사도 했다. 수차례 조사했는데 아무 위법행위 입증하지 못한 사람 가지고 왜 그러냐 이런 원칙적인 내용을 강조했고 문재인 의원이 이례적으로 트위터를 했어요. 네. 그 바쁜 와중에 저 기사하는 거 아닙니다. 네. 바쁘잖아요. 바쁘죠. 2월 8일 한판 붙어야 되네. 바쁜 와중에 박근혜 정권이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정치적 이념적 핍박을 가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선정한 사회적 기업을 지원했을 뿐인데 그게 하필 통진당 관련 업체라면 책임은 함께 져야 하는 게 순리다. 서로 지면 안 되죠 이건. 네. 그렇죠. 박지원 의원 이해 질세라. 네. 한마디 또 거들고. 이분도 바쁘시지 않나요? 나섰습니다. 바쁘시죠. 이분들 선거 투표가 없었으면 이런 말씀도 하셨으면 좋겠는데 특정인 소유의 기업도 아니고 청소노동자 협동조합으로 선정된 때 새누리당 시의원이 최고 점수를 줬고 MB도 극찬하며 벤치마킹 지시까지 했다는데. 네. 이것도 몰랐네. 그렇습니다. 이건 몰랐네요. 그렇습니다. 벤치마킹 지시까지 했었는데 말이야. 종북머리에 씌운다고 당할 이재명 시장이 아니다. 큰 인물 키우기로 파팅. 은근히 또 킹메이커. 그렇습니다. 역시 박지원 의원의 정치적인 어떤 테크닉. 자, 뭐 서울중앙지검의 조사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헛되게 우리 국민들 세금을 낭비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래요 또. 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김용판이 무죄라면 사법부가 유죄다. 기사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는데요. 1심에서 3심까지 결과적으로 대법원까지 무죄가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무죄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트위터에서 한마디 했네요. 김용판 대법 무죄 확정. 대법관님들 그렇게도 확신에 가득 찬가요? 앞으로 고위직 공직자가 한탕 노리고 선거에 사실상 개입하는 꼴을 자주 보겠네요. 라고 비꼬았는데 이게 현실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현실이 됐다면서요? 네. 김용판 이분 지금 대구 쪽에서 뺄지 생각하신다. 대구에 나오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박이다. 근데 왜 대구로 갔을까요? 그러게요. 대구로 가시지 왜 대구로 박근혜 씨의 영향력이 있는 안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렇습니다. 수구 초심이라더니. 자, 이완구. 수구 초심이 무슨 뜻인지 아니? 무슨 뜻이에요? 네. 이완구. 토일이. 네. 완구 토일리 신군부 국보위 근무 전력 행적 밝혀야 하는 기사. 많은 트위터 RT를 받은 기사인데요. 토일리가 80년 6월에서 10월까지 국보위에 구테타로 집권한 신군부가 정권 획득을 위해서 설치한 임시행정기구였죠. 초법적, 탈법적 기구였죠. 이 국보위 내무분과위원회에 근무했고 그 결과 보국훈장, 광복장을 받았다. 아이고야. 이런 내용인데 지금 해명 기사에 보면 토일리께서는 단순 연락 업무를 했을 뿐이다. 사무관에 불과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역사적인 사실에 따르면 국보위 소속 당시 과장이면 장관보다 권한이 셀 때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급 사무관이면은 한 차관급
차관급은 되는 거지. 더군다나 이미 행시에 합격한 그럼요. 공무원인데 행시 합격한 엘리트를 단순 연락 업무 메신저로 데려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아니 근데 단순하게 참가를 했다면 여기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기사에 이 후보자는 당시 국가안보 유공을 인정받아서 네. 국보위 재편 때 보국 훈장 광복장을 수여받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뭐냐? 단순히 연락사무한 한테 이걸 왜 줍니까? 광복장을 줘?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복잡한 일을 단순하게 처리하지 않았을까. 죽여! 살려! 이렇게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추론입니다. 걸면 걸려요. 그래도 빨립니다. 걸면 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MB의 자원 외교 자화자찬 시민이 진상 규명 나선다. 대통령의 시간? 네. 그 책 지금 후폭풍이 간단치 않은데요. 그 책에서 자원 외교 자화자찬을 했어요. 네. 그 책은 좀 팔린답니까? 책이 네. 이 뉴스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많이 팔릴 것 같은데. 그러면 엄청 팔려야 되는데 네. 경향신문에 기사가 났는데요. 네. 교보문고 쪽에서 밝힌 내용은 지난 3일까지 2,500부 나갔답니다. 별로 안 나갔네요. 25,000부가 아니라요? 2,500부. 2,500부. 야, 또 출판사한테 또 민폐를 끼치네. 아니 그 출판사 그 이전에 그분 책으로 돈 많이 벌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괜찮죠. 근데 그걸 떠나서 제가 봤을 때 안 팔리는 이유가 이미 내용들을 다 어지간히 언론이 보도해줬어. 네. 다 접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야. 그거라도 보도를 했더라도 뭔가 좀 재밌을 것 같으면 사죠. 왜 안 삽니까? 근데 재미도 없고 더구나 사실관계도 막 틀려. 그렇죠. 김종훈 나와서 이면합이 없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왜 읽어? 재미도 없고 사실도 책 내용이요. 부정한데. 800페이지 전체가 자기 자랑과 다른 사람 남 탓으로 돼 있어요. 반성이 한 줄도 없는 이런 책은 전 정말 처음입니다. 백오록의 사실은 리딩 매력 포인트는 네. 우리가 막 존경했던 어떤 인물이 스스로 자기 치부를 드러내면서 그렇죠. 그렇죠. 반성하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네. 그게 바로 회고록의 셀링 포인트인데 그게 없으면 누가 봅니까? 조지 오웰이 그런 말을 했죠. 반성이 없는 회고록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로? 네, 그 얘기 했어요. 언제 했어요? 예전에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너 준비해 왔죠? 아니요. 막 멘트가 살아있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정의당, 참여연대, 민변 이런 5개 단체들이 뭉쳤어요. 이 대통령의 시간, 이 책 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MB 자원외교 사기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민 모임을 운영하고 이진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캠페인 이진료를 시작한다 하면서 한마디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네요.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벌써 시작됐구나. 아 그래요? 응? 시작됐어요? 이게 지금 100일로 정해져 있는데 국정조사가 벌써 35일이 지났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하신 거야? 대기로 누굴 불러야 되는지 그것도 정해지지 않은 거야. 벌써 국정조사 파행이 35일째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몰랐네. 몰랐습니다. 아이고야. 대박 사건. 네. 수십조의 혈세 탕진 사업에 대한 분노를 모아내서 국민의힘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고 그동안에 밝혀지지 않은 불법 부실 투자 내용 밝혀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네요. 야, 이런 기자회견과 주장에만 그친 게 아닙니다. 어제 전격적으로 네. 이명박 사저 네. 완전 사저 완공된 모습 보셨어요? 못 봤네. 완전 거기 요새. 그래요? 국정원 근처라 그런가? 완전 요새인데요. 이진효가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조사 출석 요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현장에 저희가 긴급하게 고발뉴스가 다녀왔습니다. 도대체 4대강에서 자원외교에서 방산비리에서 도대체 뭘 해먹었느냐라는 엄청난 분노와 격앙된 민심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직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법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정조사에 당연히 출석해야 되고요.
불법 민간인 사찰로 내곡동 사저 사기 사건으로 자원외교로 이미 검찰에 수차례 고발되어 있는 범죄 혐의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에 당연히 출석하고 나아가 검찰에도 출석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당신께서 할 일은 자서전이 아니라 국민들 앞에 검찰 앞에 국회에서 자술서를 쓰는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각하 나와주십시오.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저기서 맡겠다는 거. 무슨 집 앞도 아니고. 택이 뭐 가까이 오세요. 저 높은 담벼락으로 알고 있는데 담벼락 앞까지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막히는 것입니까? 제가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는 것은 포기하되 저 주소지로 빠른 등급편으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막혔군요. 경찰이 결국 막았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주소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소 빠른 등기. 네, 등기소환으로 보낸다고 하니까 반드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진용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리수역회였습니다. 이번 순서는 언론 와치독, 언론 감시견 중에서 얼굴이 제일 큰 미디어오늘 민동기 전 편집국장 현 개털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옥소 뉴스입니다. 오늘은 네. 한 놈씩만 골랐습니다. 옥 하나, 하나, 석 하나. 네. 그 전에 네. 네, 앞에서 예고해드렸던 네. 사표 수리와 미디어오늘 방담 기사 사건에 대해서 좀 치밀하게 저희가 한번 그러니까요.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또 내부에서 어떤 정치적인 게임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느 미디어오늘? 왜 미디어오늘 내부에서?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하실 수 있는 말씀만 하십시오. 걸면 걸립니다. 네. 거기서도요? 네, 그렇죠. 진짜야? 완전 무섭다. 저 MBC에서 걸렸잖아요. 그렇다, 맞다. 네. 사실 저는 정말 휴가를 간 상태였고 휴가를 가면은 이제 국장을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알아서 이렇게 다 신문 제작이라든가 기사 데스킹을 다 봅니다. 회의도 제대로 하고. 그래서 뭐 그럼 이런 기사가 나가는 걸 사전에 보고는 받았습니까? 아니요. 왜냐면 휴가 때 국장한테 보고를 안 합니다. 왜냐면 전혀 모르셨군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고요. 자, 그러면 네. 정리를 하자면 이미 이 기사 파동이 있기 전에 이미 사의를 전달하셨다. 그렇습니다. 사측에. 네. 그 당시 전달된 사의의 이유는 뭡니까?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이면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그래도 잘 나가는 그 이른바 엘리트 기자. 왜 이렇게 웃지? 엘리트 기자 중에서 지금 쪼시는 거죠? 아니 그 기사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진짜? 그런데 그 자리를 왜 박차고 나오실 생각을 하셨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아니 첫 번째는 미디어오늘 국장이란 자리가요. 정말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그래서 좀 한 1년 정도 했는데 심신이 진짜 많이 지쳐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사의 표명을 했고 건강.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생각했던 거는 이제 제가 없어도 미디어오늘이란 매체는 이미 내부적으로 틀이 갖춰졌고요.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집국장 임기가 있는 거죠. 임기가 이제 정확하게 2년인데 저는 이제 할 때 기자들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사장한테도 그렇고 1년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였어요. 그럼 이제 임기가 끝난 상태였네요. 이제 정확하게 날짜까지 따지면 2월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월 특히 이제 제가 왜 그랬냐면 올해 5월이요. 미디어오늘 창간 20주년입니다. 그런데 미디어오늘 사정이 그렇죠. 여하튼 그런 거 별로 그렇죠. 안 궁금해하시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개털이십니다. 여하튼 건강 문제와
임기가 이제 얼추 다 됐기 때문에 네. 후배들을 위해서 물러나신 거지. 네. 미디어 오늘에서 뭐 잘못해서 쫓겨나신 건 아니죠. 아유, 아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사의를 전달하셨는데, 그리고 마지막 휴가를 즐기고 계신 사이에 이 기사가 터져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기사의 내용은 대체로 어떤 내용입니까? 정리하자면 일단 노정면 전 국장의 사퇴와 관련된 이유와 현재 국민 TV를 비롯한 뭐 대한언론들 대한언론의 문제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사실 그러면 노정면 전 국장의 사퇴와 관련돼서 먼저 이야기 나누기 전에 네. 대한매체 전체의 상당한 한계를 비판하고 있다. 뭐 이런 평가예요. 그래서 저희 고발뉴스 게시판에도 고발뉴스 이제 뉴스타파 말고 다 망할 거니까 고발뉴스에도 후원하지 않겠다. 뭐 이런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봤는데요. 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예. 그 본의는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래요. 네. 제가 뭐 아이템 회의라든가 이런 걸 참석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물어봤죠. 나중에 이 기사가 나가고 무슨 나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래요? 근데 그거는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국민 TV와 관련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았죠, 사실은. 노정면 전 국장의 사퇴 이후에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부에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조합원들은 노정면 전 국장 사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충분히 아이템 되죠. 발전했다면 저도 오케이를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자체를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디어오늘에서 어떻게 국민 TV를 비판할 수 있느냐? 만약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신다면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할 수는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못 합니까? 다만 하려면 사실에 근거해서 네. 정확하게 이를테면 김용민 국장도 인터뷰를 하고 네. 조합원들의 여론조사라든가 대표적인 뭐 조합원 대의원들도 있으니까 네. 그분들과 인터뷰나 서면 조사를 통해서 충실하게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었다. 또 뭐 이사장도 있고 이사들도 있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것이 없이 현장 기자들이 물론 취재한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인상 비평이 개입이 됐다. 그러니까 대한언론에 대한 기자들의 자유로운 생각, 의견 개진 저는 뭐 그거를 터치할 생각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노정면 전 국장 사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시겠지만 단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 국장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러프했고 자칫 국민TV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TV의 스타급 출연자시죠? 그렇죠. 네. 그런가 하면은 또 이분도 그러시고 저 같은 경우는 개털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 국민TV 처음 초기 단계에 제가 이제 프레임을 좀 잡아드리고 했었는데 여하튼 뭐 관련이 있다면 다 있는 사람들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하고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어느 한 면만 봐서는 이게 뭐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바로 국민TV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저런 내용들을 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저희가 코멘트를 자제해 왔었는데 상당히 과감하게 젊은 기자들이 일부 자기 생각까지 추측까지 곁들여가지고 글을 쓰는 바람에 이런 파문이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저는 기자들이 그렇게 발제를 하고요. 기사를 쓰고 뭔가 새롭게 접근을 했다는 것 자체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조금 아까 제가 초창기 초반에 얘기했듯이 정통으로 접근을 했다면 국민TV 조합원들도 상당 부분 여러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한계 밖에서 보는 것보다 더 잘합니다. 사실 그 외부에서 해설하는 대한민국 최고 해설위원입니다. 네. 저희가 이를테면 미디어 오늘과 내일에 대해서 한번 방담을 하자. 네. 그러면은 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역시 몸을 사리십니다. 몸을 사린다기보다도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동의합니다. 그 지적에 대한 포인트 그런 것보다도 표현이랄까 그 접근 방식이 그 김용민 국장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빡에 돌았던 이유가 빡! 거기에 대해서 더 열이 받은 것 같아요. 왜 인상 비평과 추론으로 기사를 쓰느냐. 그렇죠, 네. 내 전화번호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전화해보고 확인해보고 이랬으면은 그런 비판이면 수용을 할 텐데 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쉽네요. 네, 아쉽습니다. 사실 참고로 그 노정면 전 국장님은 몇 주 전에 옷은 가져가셨습니다. 갑자기 국민TV에 나타나셔서 찍 해가지고 스튜디오에 있던 옷은 가져가셨다고. 짐을 다 챙겨가셨다. 네, 짐을 다 챙겨가셨다고. 이로써 이제 완벽하게 해결이 된 거예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고발뉴스 게시판도 그렇고요. 상해 임시정부 게시판 그리고 뭐 국민TV, 미디어 토크 이 게시판에 미디어 오늘 그 기사를 비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제가 고발뉴스하고 미디어 토크 국민TV 출연하는데 이런 허접한 매체에 출연하지 말고 뭐 그렇게 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화가 나셨겠죠. 제가 이제 화가 나셔서 이제 그렇게 쓰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나쁜 의도나 취지가 전혀 아니었다. 미디어 기자들이 그렇게 악의적으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절대 아니고요. 다만 좀 파장에 대한 고려 이런 거를 생각했으면은 정통,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저를 욕하십시오. 제가 그냥 지금 사의 표명을 항상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반려가 되긴 했습니다만 제가 그냥 다 안고 갈 테니까 저를 그냥 욕하는 수준에서 고선에서 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보야. 개털. 바보야. 개털이잖아요. 개털. 이렇게 드렸습니다. 사실 기자들이 영향력이 큽니다. 더구나 미디어오늘 같은 경우에는 각종 포탈 초기 화면에 노출되는 그야말로 기득권 매체로 속합니다. 근데 그 엄청난 영향력 가지고 사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자신들의 말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갖는지. 저한테도 후배 기자들인데 그 순수성에 대해서는 저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더 분별과 주의가 요망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옥성뉴스 한번 처리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뭐부터 갑니까? 석부터 좀 가죠. 석부터 가져야 되겠습니다. 요 기사가 상당히 이상한 기사입니다. 조선비즈라고 있습니다. 있어요. 간지. 네. 근데 거기에 실리는 기사가 있고 안 실리는 기사가 있는데 요거는 인터넷에서는 올라갔습니다. 근데 간지에는 안 실렸어요. 어떤 기사냐? 상당히 가볍게 치고 빠질 때 쓰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증거를 안 남기려고. 그렇습니다. 이천의 강남 앞에 르뽀라는 게 달려 있어요. 르뽀. 하이닉스 삼거리 상인들 눈물. 땡땡땡. 회장 재판 후 직원들 회식 확 줄어. 대충 아시겠죠? 식당과 관련된. 아니 그러니까 이 기자가 조선 비즈 기자가 하이닉스 삼거리 주위 이천에 거기가 한때는 이천의 강남으로 불렸던 한마디로 SK 하이닉스 이 직원들 때문에 굉장히 장사가 잘 됐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1월 31일 날 찾아갔어. 적적하다 못해 을씨년스럽기만 하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재밌잖아요. 왜 을씨년스러울까? 게다가 최근 SK 하이닉스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두면서요. 돈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계속 썰렁하다는 겁니다. 왜? 총수가 구속이 됐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은 회사 구내식당을 이용을 하고 술도 자제하라. 그러면서 국상기관이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걸 처음 봤어. 술을 자제하자는 뜻의 119 운동을 실천하자. 119? 네. 이게 뭐냐? 난 도대체 119 운동이 뭔지를 이상해서 1. 한 곳에서 하나의 주정으로 한 곳에서 하나의 주정으로 오후 9시까지 만 회식을 하라. 119 그룹 총수가 수감된 상황에서 직원들이
유흥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기사가. 결국은 이 국상 분위기를 강조해서 그렇습니다. 일종의 눈물 퍼포먼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대놓고 조선비즈 기사가 그래서 최태원 회장을 뭐 석방해야 된다 이렇게 3.1절 특사 하나?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요. 상가 번영회의 바램을 살짝 전하면서 한때는 최태원 회장을 풀어달라는 단호서까지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 상가 번영회에서 그렇습니다. 했는데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서 제출을 포기했다고 한다. 그건 사실상 상가 번영회에서 제출 한 건랑 마찬가지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사 첨부해서 재판부에 낼 거 아니야. 회장 재판 후 직원들 회식 확 줄어. 뭔가 회장님을 회사에 풀어줘야 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활기가 없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이상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조선일보가 광고 나왔어? 아니요. 그럼. 이면에 지옥 여기 잘렸는데요. 지옥에서 살아남은 SK 하이닉스 군내 식당 반찬까지 줄이며 버텼다. 이런 기사를 떡하니 내보냅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이건 안 웃겼어요. 요 기사 전에 제가 이걸 뽑아오지는 못했는데요. 머니투데이가요. 어떤 기사를 내보내느냐? 왜 안 뽑아왔어요? 이건 뽑고. 이게 잘려가지고 프린트에 약간 제가 지금 개털이라 회사에서 프린트를 못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정리를 잠깐 한 거죠. 개털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니투데이가 요 조선일보 오늘 기사하고 대단히 비슷한 기사를 며칠 전에 냅니다. 한마디로 거기서 이런 겁니다. 하이닉스의 미래 가능성을 지켜본 구원 투수는 최태원 회장이었다. 이런 기사를 머니투데이가 내보내는데요. 제가 진짜 신기한 건 요 기사에 조선일보 오늘 이면에 실린 요 기사에 최태원이라는 이름은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님이라고 해서 님?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이닉스 임직원들의 이런 악전고투, SK그룹 인수 후에 날개를 달았다. 그리고 이런 과감한 투자와 임직원들의 열정이 결합돼 작년 연말 최대 실적으로 나타났다. 이 과감한 투자의 주어가 없네.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머니투데이는 과감하게 최태원 회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광고는 머니투데이로 간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약해. 주어를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왜 성뉴스로 꼽았느냐. 요게 2월 1일자 조선 비즈 인터넷이고요. 요게 오늘 2월 5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요 맥락을 보십시오. 흐름이 굉장히 요상합니다. 요 다음에는 제 예측인데 최태원 회장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석방해야 된다라는 기사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혹시 이 기사 앞뒤로 해서 SK 관련 광고를 확인해 보셨나요? 광고가 SK는요. 수시로 실립니다. 그래서 그 광고와의 맥락을 정확하게 따지긴 어려운데 어찌됐든 요 흐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요 기사와 요 기사 사이에 머니투데이 또 기사가 있다는 거. 그 얘기는 뭐냐? 징검다리. 언론들이 슬슬 이제 여러 언론 공부를 지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룹 입장에서 보면은 한 개 언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럼요.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걸 순서를 정하고 전반적으로 한쪽 언론에 편중돼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의 배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론을 해보는 바입니다. 결정적으로 총수가 교도소에 가 계실 때 회사가 최대 매출을 올렸는데 그렇다면 계속 계시는 게 사람이 무슨 저는 안 계실 때 잘 되니까 저 멘트 할 때 카메라 저쪽으로 아니 이거 그렇잖아요. 이거 걸면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 점쟁이 말 믿고 투자하시다가 배임 명의로 가셨는데.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네 말 맞는데 여기 이제 얘들은 과감한 투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은 총수의 과감한 투자 그리고 직원들의 허리를 째는 그러니까 계속 허리를 쫄라 매시려면 총수가 안 계신 게 더 낫지 않나요? 근데 제가 진짜 그 얘기만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사실 전 총수의 노력보다 이 직원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용 볼펜 2자루로 제한, 사무실 전등 절반은 오프, 무급휴직 때도 제발로 나와. 여기 봐요. 구내식당 반찬까지 줄이며 버텼다.
고발 뉴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 구내식당 없는데요. 아니 카메라 뭐 이렇게 많아? 야 줄여. 저희 지금 이 조명도 다 껐잖아요. 조명 다 꺼. 어떻게 더 직원들이 불쌍해. 그러면 잘 돼요. 턱도 끼고 하나. 잘 돼요. 이상우 기자께서 아프잖아. 카메라 팔고 조명 꺼. 뭐 다 해. 실제로 끼니도 걸르고. 딴지일보 같은 경우 하더라도 김어준 총수가 구속됐을 때 컨티전시 플랜. 하지만 우린 매출이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런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준이가 없었으면 그게 지금 딴지일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가면은 매출은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론이고요. 좀 길어졌는데요. 옥뉴스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옥뉴스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털죠. 간단하게. 네. 저는 이 뉴스가 중앙일보에서 나왔다는 게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우리 김남훈 대표입니다. 중앙일보에다가 원고 기고하려고. 아니 사실 이 건은요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신동혁 씨 탈북자 북한 14호 수용소 탈출. 그거 사실이 아닌 걸로. 사실이 아니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탈북자들 사이에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외신이라든가 뉴욕타임즈가 이걸 보도를 했죠.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이 신동혁 씨가 번복을 했습니다. 네. 자신의 발언을. 네, 그거는 보도가 된 다 보도가 됐고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혜성처럼 나타났다는 또 탈북자 박연미 씨. 박연미 씨. 네. 이분도 자신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9살 때 친구 어머니가 미국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탈북자들이라든가 외신,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 이런 쪽에서 이게 좀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고. 디플로머시 아니요? 디플로매트라고 돼 있습니다. 디플로매트. 네. 네. 거기서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살짝 말을 바꿉니다. 해산에서 처형을 받다고 말한 적은 없고 북한 중부의 작은 도시에서 목격을 했다. 그러니까 말이 자꾸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진실은 어차피 나중에 이건 규명이 돼야 될 문제인데요. 제가 중앙일보 이 기사를 높이 평가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중앙일보도 지켜야 되는 거고요. 우리 언론이 지켜야 됩니다. 뭔데요? 언론이 탈북자들의 충격적 증언을 받아만 쓰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고요. 자기네가 다 그렇게 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했지만 이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아니 어찌됐든 중앙일보도 저는 이걸 계기로 이걸 보도를 했다는 게 대단히 신기하고요. 이렇게 비슷하게 중앙일보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가 그 얘기 분명히 드리고 다만 이걸 보도를 했다는 거를 일단 평가를 하고 싶고 또 하나 정확한 기록 작성에 힘을 써야 되고 요거 포인트입니다. 국정원이 간첩인지만 묻기보다 인권 유린도 조사를 해야 된다. 처음으로 얘기했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외신 기자가 중앙일보 기자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인권단체들은 북한은 돕는 일이 될까봐 탈북자 거짓말을 지적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완전히 잃었죠, 이번에. 완전히 좀 많이 잃었습니다. 그렇죠. 외신들이 이제 앞으로는 탈북자들 진술에 대해서 그 절절한 아픔의 증언에 대해서 이제는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네. 여하튼 중앙일보가 이런 기사를 썼다는 거에 일단 놀랐고요. 요 기조를 중앙일보부터 먼저 실천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리면서 옥성뉴스 정리하겠습니다. 개털 민동주. 뉴스는 인물입니다. 이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언론에는 잘 안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이. 그래서 바로 인물과 트렌드에 정통한 김남훈 대표가 나섰습니다. 바로 뉴스 인물 업앤다운입니다. 강력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업앤다운 마지막 방송.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방송에서 업인물 이제 두 분을 골라보려고 했습니다. 업인물인데요.
먼저 그 야당 쪽에서 골라보려고 했는데 워낙 존재감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아까 명진 스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주고 싶어도 못 줘. 야당은 뭐 하는 거냐. 야당 실종 사태이기 때문에 야당은 아니지만 어쨌든 현 시점에서 뭔가 영향가 있는 발언하신 분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새누리당입니다. 더군다나 친이 친박의 거두로서 활동하셨던 분들 그분들을 모셨어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아이러니하죠. 아이널하네요. 네, 아이돌. 자, 먼저 모실 분은 바로 정두원 의원입니다. 바로 이제 친이, 오리지널 친이었죠. 개국공신으로 불릴 정도로 이명박 정부 탄생에 기여했다가, 이명박 정부 초기 왕의 남조로 불리는 등 권력의 한 축이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계와의 그 권력 투쟁 과정에서 밀려났죠. 박영준 오빠랑 둘이 붙었죠. 그렇죠. 숙청까지 당했다가 이제 무죄되면서 다시 올라오셨는데, 이분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포치를 날리고 계세요. 그러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자한외교는 바보상자, MB 회고록 매버렸다. 이런 어떤 엄청난 비판 발언을 날리셨는데요. 왜 회고록을 이 시점에 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회고록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시기가 잘못됐다. 내용이 틀렸다. 자화자찬이다. 이런 부정적 의견만 가득하다. 이렇게 또 날리셨고요. 또한 논란이 되길 원했다면 몰라도 이 시점에서 회고록을 낸 것에 대해 모든 사람이 기분이 좋지 않다며 그분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뺨을 한 대씩 때린 격이다. 싸다고! 결국 매를 번 것이 아니겠냐. 매를 번 것이 아니겠냐. 이 부분이 참 대단한 표현이죠. 그러게요. 결국 조금 전에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이진용. 그렇죠. 이진효가 결성되는 계기가 된 거죠. 됐고요. 이분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당이 해야 될 역할을 현재 새누리당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요. 장군멍군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이런 발언이 야당에서 강력하게 좀 제기가 돼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야당이 없어도 그냥 정치가 굴러가. 왜? 야당이 하는 걸 보면 짜증이 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참 이게 죄송스러운 게 뭐냐면, 이런 식의 어떤 저의 어떤 그 초이스가 그 일종의 정치 혐오? 다 그놈이야. 이렇게 흘러갈까봐 죄송스러운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야당이 안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그 얼마 전에 그 당대표 관련해서 그 회의 보셨죠? 그 토론하는 거. 토론. JTBC. JTBC 토론. 그거 보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 이거 어떡하지? 압권이었습니다, 진짜 압권. 네. 이건 토론이 아니라 자멸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늑대, 이리떼가 몰려오는데 양들끼리 싸워. 그걸 보는 목장주의 입장, 심정. 이거 어떡하지? 실제로 조금 전에 이제 바보 장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동원 씨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들이 자원 외교라는 말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그냥 돈 되면 사는 거지. 그렇죠. 자원 장사지 무슨 외교야. 근데 그 자원을 사러 가면서 우리 저거 저거 살 거다 저거, 금강 구리광 살 거다. 앞에. 그리고 우리는 꼭 살 거다. 네. 그리고 막 대통령이 가, 높은 사람이 가, 누가 사러 가면서 우리 살 거다 하고 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공개적으로. 꼭 살 거다. 꼭 살 거다. 심지어 페루 같은 경우는 그 페루 대통령이 이거 사지 마. 그러니까. 이거 채사성 없어 했는데 아니야 그거 살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딜이라는 거는 우리가 안 살 거다. 네. 우리 필요 없을 거다. 네. 아니 히든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리고 제일 바보 같은 돈 보내가지고 떠보는 거잖아요. 또 돈 거래하러 간 사람이 뇌물을 받고. 그러니까 바보 장사야 바보 장사. 정말 그 바보 장사를 지난 내내 그렇죠. 정권 내내 이루어졌는데 그 바보 장사를 잘했다고 감시하고 처벌해야 될 언론들이 이거는 진짜 잘 사는 거다. 완전 좋은 장사다. 이렇게 박수. 바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보가 아니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알고 있었다는 거. 그렇죠. 정말 나쁜 사람들, 나쁜 언론, 기레기다. 괜찮겠어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걸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친이에서 탈이가 된 정도원 의원을 모셨고요. 자, 이분도 친박입니다. 친박이었다 탈박이 되신 분인데요. 바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되신 유승민 의원이죠. 야, 업인물 둘이 친이 친박이네. 그러니까요. 칼이 탈박이 됐죠. 참. 진짜 우리가 처량합니다. 처량하죠. 뭐라고 했죠? 새정치 민주연합. 새정치 연합민주? 민주연합. 새정치 연합민주당. 네. 여하튼 좀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몇 번을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이분이 당대표 되시면서 내놓은 멘트가 세요. 네. 뭐 인적쇄신 관련 발언 관련해서도요. 김기춘 비서실장과 비서 3인방도 물러나야 된다는 이야기냐는 질문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문재 강요와 수석들도 대폭 물갈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3인방과 김기춘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다 날려야 된다. 완전 센 발언하셨고요. 연말 정산 관련 발언에서도 국민들이 더 분노를 하셨다. 이거는 증세가 아니라고 했는데 증세 맞다. 거짓말했다는 거죠. 거짓말했다. 그렇죠. 이런 완전 대치된 발언했었고요. 또한 증세 없는 복지 관련해서도 그건 가능하지 않다. 완전 센 발언을 했어요. 대통령이 하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렇죠. 대통령께서도 좀 열이 받으셨어요. 이런 발언에 대해서. 그래서인지 그 당대표가 되셨을 때 그 축하난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윤선 정무수석이 아닌 그 수석 밑에 있는 신동철 정무비서관을 시켜서 전달했어요. 야 이거 제대로 디스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이 아니고 또 선인장 아니었어? 그거 사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옆 동네에 다른 대한 언론에 경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경사 있으니까 이상호 기자님이 가셔야 되잖아요. 그럼. 본인이 있다. 근데 내가 간 거야. 내가. 그것도 더 좋아해. 더 좋아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격을 낮춰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디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부재의 어떤 극명한 상황이라는 거죠. 친이 친박이었던 사람들이 탈박이 되면서 야당의 포지션을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자기들끼리 증세냐 복지냐 뭐 감세냐 자기들끼리 장군멍군하고 있어요. 이게 여야가 치고받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이 정치라는 것이 그 스펙트럼이 다양해야 되고 그 다양한 반찬 중에서 국민들이 고르게 하는 게 바로 이 투명한 대의 정치 시스템인데 지금 여당 내에서 찬성과 반대가 가득 있어요. 넓게. 네. 그리고 자꾸 좁아지는 거죠. 네. 지금 야당의 역할이. 지금처럼. 그렇죠. 야당의 역할이 좁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겹쳐져 있어 상당히.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이 상황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번에 혹시 민동기 국장이 사표를 낸 이유가 혹시 재보선 때 혹시 재보선 아니겠지. 아닐 거야. 아니야. 아닐 거야. 할 말이 없어. 노코멘트. 이와 관련해 민동기 개털은 노코멘트였습니다. 이상호 선배가 조선일보를 열심히 보는 것 같아요. 이 조선일보 기자들이 잘하는 거 아니야? 자기들이 막 굴려놓고 아니래요. 이렇게 하는 죄송합니다. 노코멘트. 자 이렇게 해서 그 야당의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새누리당 의원 두 분을 어민물로 모셨습니다. 네, 그랬군요. 여하튼 사실 저희가 뭐 아이러니하고 착잡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저희 물론 뭐 진실 앞에 뭐 색깔이 있겠습니까만은 이왕이면 좀 더 많은 그 야당 의원들이 그야말로 뼈를 깎는 그렇죠. 자세로 좀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구태가 전혀 바뀌지 않고 있어서 더구나 이번에 아시다시피 재보선 때 전 통진당 그렇죠. 예. 그리고 상당히 또 많은 뭐 새로운 국민 모임이라든가 각자 지금 후보를 낸다는 입장이어서 세 군데에서 어쩌면 다 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야당 없어지는 거죠. 여러모로 정말 결단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운 인물. 네, 다운 인물이요. 역시나 마지막일 수도 있는 방송에서 이분을 꼭 다시 한번 모시고 싶었습니다. 누구죠? 예전에도 한번 모신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알리바바의 연관 검색어? 그렇습니다. 이상호 기자의 연관 검색어 1위. 바로 박근혜 현 대통령님이십니다. 피날레를 이분으로 장식을 하는군요. 이분을 다운 인물로 뽑은 이유는요. 일단은 이분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운되고 있죠. 실제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더니 그렇습니다. 30이 바닥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떨어지고 있죠. 최근에 29%까지 떨어졌어요. 26%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또 20대 지지율이 13%, 30대 18%, 40대 20%, 50대가 34%. 전 연령대가 지지율이 하락했고요. 60대 이상만 55%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예전에 7, 80% 그렇죠. 완전히 떨어진 겁니다. 엄청 떨어졌네요. 이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소통이 미흡하다, 세제 개편 및 증세 문제, 인사 등 주요 이유, 아까 말씀드렸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적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갑자기 뜬금없이 이분이 이 이야기를 들고 나왔어요. 네. 골프를 활성화해야 된다. 그렇죠. 맥락 없어, 맥락이. 갑자기 골프 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네. 이랬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랬던 분이 갑자기 이제 골프 칠 시간이 생긴 거야. 정보 강료들과 모여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 아시아에서 한국이 처음 열리는 대회가 열리는데 골프 대회가 열리는데 제가 바로 거기 명예 회장입니다. 사람들 관심 참여가 대회 성공시키는 가장 큰 여부니까 한번 골프 활성화에 대해서도 방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최경환 이 그렇죠. 양반께서 골프에 붙는 특별 서비스를 인해야 된다. 아니 감세를 하랬더니만 골프 특별 서비스를 내린다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을 정말 뭘로 보는 거니 니들? 진짜 너 바보야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또 문체부 장관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정부에서 골프 못 치게 하는 것처럼 메시지가 잘못 전달이 됐다. 그러니까 골프를 치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 이게 김영란법하고 대치가 되죠. 대치가 될 것 같은데요. 김영란법에 따르면은 그 골프 접대 금지하는 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골프를 하게 되면은 물론 골프 자체는 좋은 스포츠예요. 이게 실제로 근데 라운드를 가게 되면은 새벽녘부터 출발을 해서 아침 8시, 9시 시작을 해서 끝나면 저녁에 끝나게 되면은 또 술도 먹게 되고 그럼 실제적으로 스킨십을 한 거의 10몇 시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골프를 쳐보신 분 같이 말씀. 어떻게 잘하십니까? 쳐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 와중에 형님 동생 돼요. 형님 동생 되고 그러다 보면은 로비스트와 아니 또 로비를 받아야 되는 인물 사이에 그 어떤 관계가 생기고 또 여기서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데 그 어떤 그 이권의 그 단순 운동이 아니죠. 골프는. 단순 운동이 아니죠. 골프. 그러니까 레슬링을 할 걸 나도 참. 아니 레슬링이 아니라 골프를 할 걸. 진짜. 야, 골프는 힘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해설위원도 골프 해설위원하는 게 이게 자세 나오는데요. 하셨어. 아닙니다. 네. 이게 왜냐면 진짜 그 골프 해설위원을 하면요. 회장님이랑 골프를 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여러 가지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골프를 그럼 하지 왜 레슬링? 근데 저는 레슬링을 왜 했어? 프로레슬링 해설위를 하다 보니까 저는 나이트클럽 웨이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연락이 많아요. 기도 형님들. 기도 형님들. 그러니까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게 좀 힘 있고 돈 있는 분들과 인맥을 쌓기엔 골프가 최고죠. 그래서 사업하신 분들은 경영대학원에 학비 3천만 원을 내고 다닐래? 아니면 그 돈으로 골프를 칠래? 인맥을 만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골프 아니면 경영대학원인데 근데 지금 얘기가 새고 있는 거 아니야? 새고 있어. 저 개인적인 이야기가. 대통령 어디 갔어? 모르는 줄 알고 그랬어. 네. 그래 레슬링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 그런 얘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 정말 나중에 업인물로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나중에 업인물로 모시고 싶으니까 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거 박근혜 간단하게 정리를 하셨네요? 네, 간단합니다. 네, 간단합니다. 저도 정말 업인물로 한번 피날레를 한번 장식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럴 기회를 안 주시네. 저도 이렇게 옥뉴스 딱 추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번에 박 대통령 한번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부자 증세하셨고 북한과 그 화해 메시지를 또 내보내셨고 이런 거를 해보고 싶은데 법인세 세게 때리던데 한번 이 추천할 기회를 안 주시네요. 그러니까. 그 기회는 사실 여러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또 이제 교훈적으로 나가는 이런 식으로 괜히 그 청취자나 시청자에게 공을 돌리면 있어 보이거든. 그렇죠. 모두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업자야. 저희가
뭐 이렇게 19회 상해 임시정부 방송을 해드렸는데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동기 국장 아직 거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방송을 사실 저희가 약속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뭘 하든 상해 임시정부의 정신, 언론 독립군의 정신, 그 법통을 이어받는 프로그램이 될 거다. 상해 임시 방송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오픈하는 카페 이름을 따서 뉴스 카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꽃피는 3월에, 춘 3월에 이 두 분들 이왕이면 저 계속 모시고 싶은데 연봉 협상도 한번 다시 해보고 네. 거치가 정해지는 대로 저희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지난 19회 상해임시정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좀 정말로 저한테는 이 상해임시정부 의미가 좀 깊었습니다. 사실 뭐 저의 고민은 시청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이 뉴스에 대해서 항상 무거우시거든요. 그리고 좋은 뉴스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 상해임시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좋은 뉴스를 하나라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이렇게 나쁜 뉴스라도, 열받는 뉴스라도 그걸 좀 최대한 재밌고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조금 이제 그걸 알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다. 항상 우리가 뉴스를 인상 쓰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몸으로 체득하는 그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 자신으로서는 굉장히 좀 의미가 깊은 시간이었는데 막판에 저와 저희 매체와 관련해서 약간 불똥이 이 국민TV와 고발뉴스에도 좀 튀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좀 송구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네, 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뭐 사실은 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또 이 대한 매체에 대한 관심과 또 우려가 하나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도 혹시나 부족한 것이 있는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민동기 국장 아니라니까요. 개털. 향후 거치와 관련해서 좀 저희가 단초라도 거치는 뭐 아직 언론 쪽에서 계속 일하십니까? 아니면 밖으로 나가십니까? 그것만 좀. 제가 뭐 배운 게 이 짓인데. 설마 통닭집 창업은 안 하시죠? 뭐 그런 걸 하겠습니까? 할 줄도 모르고요. 네. 조금 생각을 해보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네. 미디어 오늘과 국민TV와 고발뉴스, 그리고 뭐 뉴스타파, 다 각각의 의미가 있는 그런 언론들이고요.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다들 이렇게 좀 아껴주시고, 좀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김남문 대표. 예. 19회 동안 고생 진짜 많으셨는데. 저도 정말 즐거웠고요. 저희가 방송만 하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취소된 내용까지 하면 21회 정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저에게서는 일종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줬던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나는 언론인인가? 아니면 활동가인가? 아니면 뭐 하는 사람인가? 뭐 하는 분인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10몇 권을 냈는데 한 권도 베스트셀러가 없고. 아팠구나. 그리고 36 프로레슬러에. 발음이 새는 방송이네. 이거 수첩 찾아봐. 수첩 다 기록하고 그랬지. 얼굴도 좀 얼굴도 크고. 그래서 회당 2회에서 5회 정도 구박을 받으면서. 설정이라니까 설정. 설정인데 나한테 양해를 받은 적은 없어. 근데 미안해. 그 문제가 아니라 저도 제 얼굴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가 분명히 됐잖아요. 네. 물론 지금까지 이런저런 하면서 밥을 먹고 살아왔는데 그 40대 초반의 남자로서 나는 또 어떤 식으로 내 이 사회에 기여를 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어떤 자각을 줬던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일단 정말로 여기서 일단 쉬는 게 어떻게 본다면 저한테는 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동안 저도 많은 준비를 좀 해서 다시 또 합력이 된다면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간단하게 인사 말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몸이 완전하게 성치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두려웠습니다. 혹시 방송 중에 좀 안 좋을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민동기 개털 이한테 유거시에 좀 부탁한다 이런 말씀도 좀 드렸었는데 그런 대로 이렇게 20회 가까이 이끌어올 수 있었다는 부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대한 매체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웃으면서 뉴스를 함께 한다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이 두 분이 넉넉하고 인품이 좋고 그리고 또 경쾌해서 저도 여러분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케미 딱 이렇게 아다리 뭐라 그러지? 즐거운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분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저희가 뉴스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커피만을 팔기 위한 그런 향락과 위안의 자리가 아닙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전국적 뉴스 네트워크를 위한 첫 번째 플래그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서 뉴스를 팔고 여러분의 뉴스를 저희가 모으고 하는 뉴스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앞길 한 발짝 앞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그야말로 국민의 알 권리 회복이라고 하는 그 끝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낭떠러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만 누군가 이 시점에 언론의 자유가 없는 시대에 무엇인가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행하는 것입니다. 어제 계약금으로 제 퇴직금의 일부를 넣고 사실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만 믿고 우리 국민들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새로운 프로그램 아마도 뉴스 카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찍어요. 네.